교수님께서는 작심삼일이 과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실제로 작심삼일인 분이 많죠. 네. 예, 한 3일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4일째는 완전히 무너지는 분들 많은데 이게 이제 중간에 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하루 빼먹잖아요. 그럼 네. 뭔가 금이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쭉 가라앉게 되는데 이게 작심삼일이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원래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변화를 동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스트레스도 함께 오게 돼 있어요. 예. 사람들이 아무래도 새롭게 익숙하지 않은 거를 뭔가 지속적으로 하려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신피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스트레스가 우리가 이제 생길 때 이거를 방어해주는, 막아주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있어서 좀 우리를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코르티솔이라고 해서 우리를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의 호르몬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기간이 약 3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3일 정도는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네. 뭔가를 시작해서 연속적으로 하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도움이 딱 끝나게 되면 갑자기 딱 끈 떨어진 것처럼 4일째가 되면 확 가라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 4일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의지의 문제인가요?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 그 4일째가 그만큼 취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4일째가 되면은 좀 가라앉게 되는 이게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4일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람마다 천세만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때 4일째 포기를 하기 쉽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다이어리를 처음에 썼던 거, 뭐 운동했던 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다 던져버리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일을 안 하게 되니까 나는 또 제대로 못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4일째로 가기 전에 좀 리듬을 바꾸면 어떤가요? 2일 하고 하루 쉬고 그다음 3일 하고 뭐 하루 쉬고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물론 바꿀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주로 이제 제안하는 건 뭐냐면 3일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4일째는 쉬어라. 오. 4일째 차라리 어차피 해도 할 능률이 안 오르니까 4일째는 푹 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5일째부터 다시 이제 3일 다시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했던 3일과는 조금 다르게 변주를 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피아노 연주할 때도 처음과 똑같은 패턴으로 코드를 치지 않고 비슷한 일을 하지만 조금 다르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일 하고 하루 푹 쉬고 다시 3일을 할 때는 첫 번째 3일과는 조금 다르게 루틴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어질 수 있죠.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계속 결심을 달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간 결심을 달리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갖고 있는 목표라고 하는 게 뭐 3일 만에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네. 네. 3일 하고 하루 쉬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가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바꾸게 되면은 뭐 1년 동안 한 120번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미루는 거와 꾸물거리면 같은 개념일까요? 원래 그 학술 용어는 미루기가 맞아요. 맞는데 미룬다 그러면 느낌이 조금 이렇게 뭔가 게으르다 이런 느낌과 연결되기 네. 때문에 부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을 좀 줄이고 싶어서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꾸물거림이에요. 꾸물거림. 약간 꾸물꾸물 이렇게 하면 약간 귀여워. 귀여운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을 좀 줄이자 이런 의미에서 만드는 겁니다. 꾸물꾸물하면서 그래도 할 거는 다 해내려고 하는 그런 거 네. 미루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근데 어떤 사람이 꾸물인지 아닌지 가늠이 안 됩니다. 혹시 스스로 파악이 가능한 그런 지표 예, 같은 자가 거 진단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있는데요. 그게 네. 문항이 많지도 않고 한 5개 정도 되는 건데 서현진 님이 좀 도와주시면 알겠습니다. 그 5개 문항을 한번 얘기하는데 이게 네. 그 매우 그렇지 않다, 해당이 안 된다면 1점이고요. 나한테 네. 정말 많이 해당된다, 매우 그렇다는 5점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로 자가 진단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10점 이하이시면 내가 시간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아주 잘 생각하시면 되고 되는 거예요. 있다. 예. 네. 10점 이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5점이다. 이런 분들은 시간 관리 왕인 거예요. 예. 왕이었네. 왕. 11점부터 16점까지는 약간 조금씩 일들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밀려요. 예, 뭐 좀 중요한 일들이나 이런 게 밀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는 아닌데 네. 문제가 되는 거는 17점부터 25점까지예요. 네. 이때가 되면 그 실제로 늘 습관적으로 또 만성적으로 일들이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만빵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그렇죠. 느끼는 네.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계획이 없는데도 바로 실천을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미루기와 후회에서는 또 5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네, 이게 그 드렸는데 피터 골리처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사람들이 어느 단계에서 많이 미루는가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요. 네.
이제 한 그 단계는 한 4가지고 마지막은 이제 자기 평가하는 단계인데요. 보통 그 계획 자체를 안 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획 단계부터 아예 일을 안 세우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우긴 세웠는데 시작을 안 해요. 네, 그런 걸 이제 착수지연이라는 단계에서 이제 미룬다 이런 얘기고요. 어떤 사람은 계획 세워서 시작은 했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지연인 사람이 있고요. 좀 드물긴 하지만 계획도 세우고 시작도 하고 일도 중간에 잘 진행했는데 네. 끝맺음을 못하는 완수지연도 있어요. 일부 완벽주의자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찝찝하고 이게 완료를 못할 것 같은 느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4가지 단계를 지나게 되면 대부분은 후회하게 되는 자기 평가 단계를 만나게 됩니다.